충치인 줄 알고 오셨다, 아니면 잇몸이 내려갔다, 그런 증상으로 치과를 찾아오시는데 단순히 충치가 아니라 식영부 마모증, 즉 치아의 목 부분이 파이는 현상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치아가 깎여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영부 마모증은 단순히 보기가 안 좋은 걸 넘어서서 이가 시리다, 아니면 충치가 잘 생긴다, 양치질이 좀 되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는 24년 자치과 의사 유경쌤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런 치아 파인 현상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미 생겼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원인으로는 칫솔질을 너무 과하게 썼다라고 제가 얘기할 줄 알았죠. 첫 번째로는 교합력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누르는 힘은 치아의 수직으로 가해진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꾹 누르는 힘이 가해졌을 때 우리 치아의 목 부분에는 옆으로 벌어지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아의 얇은 목 부분이 조금씩 깨져나가는 미세파절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있는다면 식영부 마모증은 안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거든요. 교합력에 의해서 치아의 목 부분이 압력을 받아서 조금씩 깨져나간다. 그게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결국 밥을 먹는 한은 누구든 식영부 마모증을 겪을 수 있다라고 유추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양치질 습관을 꼽을 수 있겠어요. 사실 양치질을 잘못하는 것만으로 식영부 마모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나빠지고 치아의 뿌리가 드러났을 때 그 부분을 너무 빡빡 닦게 되면은 솔에 의해서 마모가 생길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빳빳한 칫솔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양치질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들었어. 그래서 흑마법으로 열심히 꾹꾹 문지르다 보면은 노출된 치근이 좀 마모가 올 수 있다. 이것도 식영부 마모증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이제 이갈이나 이약물기 습관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린 교합력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쉬어야 하는 밤 시간에 치아를 뿌득뿌득 간다거나 이를 악물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치아가 밤새 일을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합면뿐만 아니라 치경부, 치아의 목 부분의 마모도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도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신 음식들이에요. 이 신 음식들이 역시나 치아를 바로 깎아낸다기보다는 마모가 살짝 일어난 부분, 아니면 뿌리가 살짝 노출된 부분에 신 음식들이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 치아가 약간 녹진녹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에서 양치질을 과하게 하게 됐다. 그러면 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산성의 음식들은 마모증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치아가 파였을 때 증상은 어떤 게 나타날까요? 치아가 파였을 때 증상은 보통 시리다, 찬 것을 못 먹겠다, 양치질 할 때 이가 시큰거려요, 이런 시리다는 계열의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이 시리다는 증상은 이가 파이기 시작한 초반에는 조금 강하게 나타났다가 도리어 치아가 파이기 시작하는 중반쯤에는 좀 무뎌져서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리다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가 파이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마모증이 아주 심해진 경우에는 충치가 없는데도 이가 아파요 라고 하고 오셨을 때 마모로 인해서 치수염이 온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린 증상으로 시작되어서 치통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식영부 마모증이 되겠어요. 치아가 파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나눌 수 있겠어요. 먼저 경미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불소도포라던가 지갑과민 처치라고 이가 시린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코팅하듯이 바르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들을 통해서 이가 좀 덜 시리게 하고, 양치질 교육법을 통해서 마모증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너무 즐겨 드시지 않도록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번째로 이제 치아가 파인 정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서 육안으로도 이가 파인 게 보이고 환자분이 손톱으로도 푹 박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레진이나 GI 같은 재료로 파인 부분을 메워주는 치료를 해요. 결국 충치가 생긴 건 아니지만 충치를 깎아낸 거와 비슷하게 구멍이 생겨 있으니 그 부분을 메워서 치아가 더 파이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보통 물어보시거든요. 떼운 재료가 평생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아를 파이게 했던 요인이 있잖아요. 이런 습관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아를 대신해서 없어져 가는 대체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학생 때는 마모증이 너무 심해서 이가 부러진 할아버지 환자분을 봤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 정도로 심한 분들을 보지는 못해요. 왜냐면 레진이라는 재료가 나온 후에는 레진으로 GI로 미리미리 떼워주자라고 치료를 계속 해드리기 때문에 예전 제가 학생 때 봤었던 그런 케이스는 요즘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마모증이 너무 심하면 어떤 일까지 생길 수 있냐? 신성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1년에도 한 몇 번씩은 아직은 보고 있거든요. 마모증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가 확 깎인 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가 깎여 나갔고, 그동안 치아 속의 신경이 멀쩡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나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치질이 점점 깎여 나가면 치아 속의 신경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충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모증만으로도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초기에 아주 약한 단계 아니면 중간 정도였을 때 빨리빨리 메워주고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레진이라는 재료가 사실 나오고서 정말 치아 치료의 폭이 되게 넓어졌고 좋은데, 레진이라는 치료의 단점은 일단 변색이 된다는 거죠. 커피, 그리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등 색깔 있는 음식들에 의해서 레진은 변색이 올 수가 있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sắc색이 잘 된 음식을 드셨다면 드신 후에 가볍게 물로라도 헹궈주시거나 양치질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레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강도는 치아보다는 약해요. 레진으로 메웠지만 그 부분이 강한 힘을 받으면 조금씩 깨져나가다가 어느 날 보면은 처음 떼어드렸을 때와 사진을 비교해보면 레진이 조그만해져 있어요. 그거는 치아 대신 레진이 깎여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진도 너무 강한 힘은 못 버틴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모증을 한번 쫙 떼웠다고 이제는 치료 끝,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어느 치아가 마모가 더 빨리 오는지, 그리고 레진이 다 떨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가 패이는 원인 중에 하나로 제가 아까 이갈이나 이악물기 습관 말씀드렸죠. 이런 습관이 있을 때 레진이 더 빨리빨리 파여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습관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과한 레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일단 환자분들께 너무 딱딱한 음식 드시지 말라고 제일 강조드리거든요. 밥을 먹을 때 항상 하는 힘이 치아를 파이게 하는 건 이해를 했어. 그렇다고 내가 밥을 먹을 때 우물우물 먹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사실 밥 먹는 힘은 20대나 80대나 그닥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먹는 힘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먹는 음식을 조금 조절을 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드시는 쪽으로, 딱딱한 걸 즐겨 드셨다면 조금 갈아서 드시거나 조리 방법을 바꾸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전에는 레진이라는 재료가 없었을 때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셨는데 마모증을 금으로 다 떼워서 금이 번쩍번쩍 한 10개 정도 메워진 분을 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할아버지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오래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를 보면 마모증을 초기에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치질법도 항상 강조를 드리죠. 너무 센 칫솔로, 빳빳한 칫솔로 반짝반짝 뽀득뽀득하게 닦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마모가 많이 온 분들은 보통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간 부위는 잘 닦으면서 부드러운 칫솔로 꼼꼼히 닦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드려요.
그리고 만모증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 치약도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백 치약, 이를 좀 하얗게 한다는 치약들에는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가 깎여나가서 매웠는데 연마제가 많은 치약으로 또 양치질을 하시게 되면 조금 손해가 아닐까요? 대신에 추천드리고 싶은 치약은 아무래도 시린니 전용 치약이에요. 그런 치약들은 연마제 성분이 조금 적고 시린 증상들이 있을 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린니 전용 치약을 쓰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싶어요. 치아가 파이는 현상은 사실 어떻게 보자면 치아의 퇴행성 질환,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10대나 20대 분들은 마모증으로 병원에 오지 않거든요. 마모증이 꼭 내가 양치질만 잘못해서 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를 갈아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식습관, 저작 활동 자체만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조그만 할 때 치료를 받으셔서 더 큰 일을 막는 것, 그게 정말 좋은 예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이제 치아가 좀 파였는데 어떡하지? 이거 괜찮은 걸까?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치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쉽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미소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스마일!